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잠시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한 관심을 멈추고 명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문은 프랑스를 두 번 구한 샤를 드골의 회고록에 나오는 히틀러의 최후에 대한 기술입니다. 드골은 20세기에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련이 나타나서 두 번 프랑스를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1940년 독일군의 전격작전으로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했을 때 당시 국방차관이던 드골은 그 항복을 거부하고 런던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자유 프랑스 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4년 뒤에는 그 군대를 이끌고 파리를 해방시키는데 앞장섰던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계에서 은퇴를 해서 10여 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회고록을 썼습니다. 이 회고록은 아주 두꺼운 회고록입니다. 흔히 전쟁 회고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영문 번역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대통령을 한 11년 하다가 자신이 붙인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니까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그 1년 뒤에 사망을 합니다. 그 1년 동안 쓴 회고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스 오브 호프, 희망의 회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회고록을 읽으면서 감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바로 드골의 문장력입니다. 드골의 문학성입니다. 드골의 역사성입니다. 이 회고록은 비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자료가 공개되면서 새로 알려진 사실인데 스웨덴에서 이 노벨 문학상 심사 관련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1963년에 이 책이, 이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 후보작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은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처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드골도 노벨 문학상으로 그 작품이 추천되었으니까 그 문학성, 역사성은 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드골의 위대한 지도력은 이분의 지성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정치인이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한 점에서도 출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나 회고록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본 회고록 중에서 최고의 문장력은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이라기보다는 드골의 회고록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다가 요거는 반드시 많은 사람과 한번 공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요 부분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명문 감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방카에서 자살을 합니다. 애인인 에버 브라운과 함께 자살을 하죠.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드골이 쓴 대목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히틀러에게 있어서 자신의 업을 종식시킨 것은 반역이 아니라 자살이었다. 그 업을 구현한 것도 그였고
끝장낸 것도 그 자신이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묶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신면으로 던졌다. 무에서 출발한 이 사나이는 독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새로운 애인을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던졌다. 몰락한 황제와 패배한 장군들과 멍청한 정치인들에게 실정이 난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독일입니다. 미지의 이 거리의 사나이에게 몸을 맡겼다. 이 사나이는 모험적이고 지배적이었으며 그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그녀, 즉 독일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본능을 자극했다. 더구나 베르사유에서 당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커플은 그들 앞에 기나긴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1930년대 유럽은 여기저기서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유혹과 공포로 시야가 흐려졌고 민주주의에 절망했으며 한물간 이들의 회방 속에서 독일의 역동성에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모든 것을 이루려 했다. 그는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결합한 교리를 만들었다. 전체주의 시스템은 그가 견제나 제약 없이 행동하도록 허용했다. 기술의 발전은 그의 손에 놀랍고 충격적인 카드를 쥐어주었다. 그 시스템은 폭압은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괴물에겐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법. 더구나 히틀러는 강력할 뿐 아니라 강교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이란 애인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쓰다듬으면 되는지를 잘 알았고 완벽하게 낚인 독일인들은 그를 노예처럼 모셨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제공한 적이 없는 봉사를 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거대한 계획은 인간의 밑창에서 나오는 저열한 힘의 기초를 두었다. 그러나 사람은 진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간 오만이었다. 독일 제국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국가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베르사유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고 나서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합병하는데 파리의 비겁한 굴종과 모스크바의 공모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 다음엔 중립을 지키는 러시아 앞에서 프랑스를 정복하거나 겁을 먹은 프랑스 앞에서 러시아를 타도하려 했다. 이 두 목표가 달성된다면 영국은 미국의 사치스러운 중립 때문에 독일의 멍에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럽은 좋든 싫든 새로운 질서의 아래로 완전히 통합될 것이며 일본은 동맹국의 역할을 맡아 미국은 포위되고 고립되고 굴복하고 말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 무서운 무기와 무자비한 법으로 무장한 나치 독일은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렸다. 제네바, 뮌헨, 독소 불가침 조약 등은 히틀러가 이웃 나라들을 경별하는 근거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이 나라들 가운데서 용기와 명예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파리와 런던은 폴란드의 사례를 묵인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히틀러도 맨정신이었으므로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났다고 알아챘을 것이다. 그의 기갑군단은 국가도 지휘부도 상실한 프랑스를 쓸고 지나갔지만 영국은 해협 건너에서 항복을 거부하였고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투쟁이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그리고 프랑스의 비밀 저항 전선으로 번져갔다.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 병력은 다른 전장에 분산되어 소련을 굴복시킬 정도로 충분하게 투입될 수 없었다. 그 뒤 미국은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에 뛰어들었고 군사력을 확실하게 전개하였다. 독일과 히틀러의 엄청난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이로써 결정되었다. 히틀러의 시도는 초인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다. 그 어떤 주저도 없이 이런 자세를 유지하였다.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맞이한 최후의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그는 절정의 순간들에서처럼 아무런 반대도 없이 강고하고 무자비하게 초인적 비인간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자신의 투쟁이 가져온 그 기억들의 끔찍한 위대성을 위하여 그는 주저하지도 타협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지구를 들어 올리려 하는 타이탄은 굽힐 수도 접을 수도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정복당하고 파멸당함으로써 그는 다시 인간성을 찾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리기에는 충분한 최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글 속에는 히틀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왜 이런 히틀러를 지도자로 모셨느냐? 칸트를 배출하고 베토벤을 배출한 그 위대한 독일 국민들이 왜 이런 히틀러라는 괴물을 모시고 굴종했느냐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찰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서 40년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유럽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것을 히틀러가 어떻게 이용했느냐도 쓰여져 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와 영국이 결국 버텨내고 이겨내는 스토리도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글 속에서 인간, 문학, 역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골이야말로 명문장가이면서 문학가이고 역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더골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문장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